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부입니다. 또 며칠 휴가차 다녀온 기간 동안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걱정해 주신 분들도 계셨는데 잘 다녀왔습니다. 비가 정말 많이 내리고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이제 안전에 유의하시고 혹여라도 이제 비 피해 없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살펴볼까요? 며칠 동안 이제 영상 업로드도 못 해드렸고, 이제 뭐 어떤 실시간으로 차트를 뭐 캡처한다던가, 이런 식의 좀 이제 세부적인 코멘트를 못 해드렸지만, 나름대로 이제 텔레그램에 짤막짤막하게 최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하다 보니, 어떻게 짧게 코멘트를 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에서, 이런 상승하는 캔들을 만들었을 때, 제가 이제 텔레그램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이러한 구간에서 이게 캔들이 양봉이 길게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추가적으로 바로 이제 밀어 올리지 못하면 이제 풀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러한 구간을 현재 지금 확인해 보면 장 중에는 꼬리로 갔지만 종가상으로는 확실하게 올라서지 못한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이러한 구간에서 여전히 어떠한 매도 압박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소화를 해내야 하는데, 이러한 구간에서 단기적인 시간 프레임에서 시간을 끈다면 이러한 직전 고점의 돌파를 미리 이제 확신하고 들어오는 레버리지 포지션, 추격되는 레버리지 포지션의 과열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의 해소를 위한 움직임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 확실하게 일봉의 종가를 통해 종가를 올려주는 움직임, 그리고 레버리지의 과열이 발생하기 전에 이제 빠르게 추가로 밀어 올려주는 움직임이 발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이제 추가적인 가격적인 후퇴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구간에서 그러한 것들을 만들지 못하면서 다시 한번 이를 장악하는, 선물 시장으로 치면 이제 제자리 점프를 하는 모습의 개선분 형태의 차트죠. 이런 이제 차트가 그려지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가격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 이러한 움직임이 이제 일시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여전히 현재 지금 가격 범위 내의 움직임이다 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캔들을 만드는 시점에서 뭐 이제 리플이 증권이 아니다, 뭐 이런 이제 이슈들이 나오면서 시장의 기대 심리를 한껏 끌어올렸죠. 끌어올렸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는 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터지면서 시장의 기대 심리가 한껏 고조되었을 때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 이후 추가적으로 밀어올리는 모습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가격 차트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라고 접근을 하였고요. 이러한 구간에서 다시 한번 가격이 이제 후퇴 풀백을 하면서 현재 다시 3만 초반대에서 머물고 있는 비트코인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봉의 일목상 이런 기준선을 좀 끌어올리기 위한 움직임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차트는 수렴과 발산을 반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환선과 기준선이 이렇게 이격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깊은 하락을 만드는 게 아니라 깊은 하락을 만들지 않고 이런 전환선과 기준선의 이격을 좁히는 방법으로서 이런 기준선이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캔들, 이 구간에서 이 범위를 계속해서 유지해 준다면 기준선이 계속해서 따라 올라갈 수 있는 모습으로 이런 기준선을 조금 더 끌어올린 뒤에 어떤 발산의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선행하고 있는 일목의 구름 역시도 양운이 현재 넓어지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겁을 먹기보다는 여전히 이런 범위 구간 내에서 가격을 형성하는 모습이다 라고 접근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 지표를 통해 한번 일봉 차트를 볼까요? 여전히 데드크로스, MACD 데드크로스의 범위 내에 있고, RSI는 여전히 50선의 지지 여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MACD 데드크로스의 범위에 있는 것처럼 현재 지금 이러한 캔들 다시 한번 장악했던 음봉이 하락세답의 1번으로 형성이 되면서 현재 2번, 3번으로 연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전 기준봉의 고점과 비교했을 때 이런 하락 셋업 1번 봉의 고점은 높아지는 형태로 이제 이러한 하락 셋업이 진행되고 있는 강도가 이제 하락의 강도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고점을 낮춰주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반전의 가능성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가격 역시 이러한 범위 내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만으로 하락을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자, 오늘 일봉 기준. 자, 오늘 일봉의 복 마감이 3368 위에서 하게 될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3번으로 연속되고 있는 하락 셋업의 카운트가 이제 끊어질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오늘 만약 자, 이러한 복 마감 위로 하지 못하고 하락 셋업이 연속될 경우 내일 캔들 같은 경우는 31,441까지 올려야 이런 셋업의 연속이 끊어질 수 있는 조건으로서 좀 힘들어지겠죠. 그렇다는 것은 자, 오늘 이렇게 복마감을 하지 못한다면 자, 월요일은 여전히 하락 셋업의 범주 내에서 가격 차트가 진행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날이 되어야 다시 한번 이런 이제 복마감의 기준이 톰디마크 시퀀셜상 복마감의 기준이 좀 낮아지면서 다시 한번 하락 셋업의 연속을 끌어낼 수 있는 이러한 도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복 마감이 조금 중요하다. 오늘 복 마감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월요일 하루가 좀 지루하게 흘러갈 것인지, 어떤 이제 좀 하락의 셋업의 연속을 가져가면서 추가적인 하락을 만들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시간 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4시간 봉 차트에서 이렇게 고점 신호가 떴지만 고점 신호와 함께 이런 고점 신호에 대한 페이크 신호, 이제 카드 시그널이 뜨면서, 이건 제이브 트레이딩 프로상의 이제 지표상의 기능이니까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뜨면서 한 차례 이러한 고점 이후 이제 추가적인 하락을 깊게 만드는 것이 아닌 고점 갱신의 가능성 이 만들어주고, 그런 움직임이 이렇게 장중에 진행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고점 신호 출현하면서 자, 가격적인 하락 만들어진 것 확인할 수 있고요. 현재 4시간 봉 차트상으로는 한 차례 자, 이러한 캔들의 마감으로 인해서 저점 신호가 컨펌이 된 상황으로 이 구간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4시간 봉 차트상으로는 여전히 이러한 구간, 현재 지금 곧바로 V자 반등을 만들지 못하고 한번 이제 기울어지고 있는 모습이지만, 자, 이러한 저점 신호가 나왔던 구간에 대한 다시 한번의 테스트 또는 살짝 저점을 낮추면서 한 차례 저점 신호가 갱신되더라도 이제 그런 시점에서는 어떤 다이버전스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서 이 구간의 가격적인 진행이 발생하였을 때 다시 한번 가격 범위 구간의 상단을 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격적인 포인트로서 활용해 볼 수 있겠고요. 자, 이전 구간에서 말씀드렸던 관점과는 다르게 현재 지금 29,500을 이탈하여도 어느 정도 가격적인 여유가 생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중요한 가격 구간이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자, 만약 이러한 29,500을 이탈할 경우 차트상으로는 28,000 초반까지는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 이러한 하락이 발생하더라도 이 구간을 여전히 좋은 매수 구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 왜냐면 자, 이 구간에서 한 차례 현재 지금 횡보 또는 수렴 형태가 연장되고 있는 모습으로 가격 차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8,145, 28,100 초반 구간이 깨어지지 않는 이상 이제 좀 더 큰 시간 프레임에서는 어떤 상승의 채널이 계속해서 연속되고 있다라고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근거를 통해서 자, 여전히 29,500이 주요한 가격 구간, 가격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만약 이러한 것들을 이탈하는 장중 하락이 발생하더라도 여전히 이 구간이 좋은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렇다는 것은 이미 이제 한 차례 기회를 놓친 분들에게는 어떤 이제 이런 구간들이 좀 좋은 진입 근거가 있는 구간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러한 관점에 따라서 자, 6월 15일 날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코멘트하면서 주요하게 매수가 들어갔던 24,000 후반, 약 25,000불 구간에서 진입했던 포지션 같은 경우 여전히 이러한 구간에서는 어떠한 판단을 할 필요가 없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여기서 유지 중인 포지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28,100이 깨지기 전까지는 시장에 이런 추세를 추종하는 관점에서 지켜볼 수 있다. 그리고 28,100 구간이 깨졌을 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여기서 매수했던 것들의 물량에 대한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보존하는 전략을 가져가실 수 있겠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 이번 4시간 봉 캔들부터는 현재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온 전환선 위로 다시 한번 캔들이 올라설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캔들부터 전환선 위에서의 종가 마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단의 구름대를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지 여부까지 일목상에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한 구간에 진입한다는 것은 현재 후행스팬, 진행되고 있는 후행스팬이 과거 기준선과 전환선의 변곡 구간을 지나가게 되고 그리고 과거 구름대의 변곡 구간을 지나가게 되면서 이러한 구간에서 어떠한 가격적인 반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접근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4시간 봉 보조지표를 통해서 한번 차트를 다시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4시간 봉 차트 기준으로 현재 지금 MACD는 0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고 RSI 역시 50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과매도권까지 내려가면서 아직까지 이러한 MACD 라인이 이격도를 확실히 좁혀주지 않았기 때문에 한 차례 저점을 더 갱신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열어놓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저점 갱신이 발생하더라도 그러한 시점에서는 이제 반전의 구조를 확인해야 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톰디마크 시퀀셜을 보면 자, 이러한 카운트다운이 12번까지 진행된 이후에 13번까지 마침표를 찍지 않고 여기서 다시 한번 올라가준 모습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부정적인 것만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상승을 통해서 이제 톰디마크 시퀀셜 상의 저항 라인 이런 저항 라인을 깨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렇게 하락세dob이 완성이 되면서 형성되었던 저항 라인을 깨주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에서 다시 한번 내려온 이런 가격적인 풀백을 마냥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고 현재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러한 셋업에 반복이 되는 비추세 구간 이후 현재 지금 하락 셋업도 연속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형성될 캔들 기준, 4시간 봉 캔들 기준 이렇게 캔들이 빼곡하게 모여있던 이 구간이 어떤 셋업의 연속을 판단하는 기준봉들이 되므로 이 구간 위로 캔들이 올라서는 것이 확실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4시간 봉 차트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4시간 봉 RSI가 50선 위로 올라서는지 그리고 MACD 라인이 기울기가 다시 완만해지면서 현재는 지금 이렇게 히스토그램의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나 자, 확실한 포인트는 0선 위로 MACD 라인이 다시 올라가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것까지 4시간 봉 차트 보조 지표에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요하게 체크하고 있던 달러 인덱스가 확실하게 이러한 수평적인 지지 레벨과 더불어서 이러한 추세 구조를 이탈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달러의 약세가 가속화된다면 이제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은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이 이를 이제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런 움직임이 이제 비트코인 차트에 반영이 된다면 여전히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러한 것과 더불어 또 하나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이제 테더 시총 차트상의 갭 상승입니다. 이렇게 갭을 만들며 이제 차트가 상승했다는 것은 시장에 추가적으로 이런 갭 상승을 만드는 자금의 유입이 있었다. 스테이블 코인 테더 상에 자금 유입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적으로 이제 뭐 제자리 걸음을 만드는 차트라든지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태우는 움직임에 크게 이제 하나하나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일단 주요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시장에 자금이 추가적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이제 갭 상승으로 이제 테더 차트상의 갭 상승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구간에서 저점을 한 차례 낮추는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여전히 이제 시장의 장기적인 방향, 중장기적인 방향이 이제 긍정적으로 판단되는 만큼 이러한 구간들 여전히 한번 좋은 매수 기회로 자, 이런 구간 이탈 전까지 좋은 매수의 근거로 삼아볼 수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구간의 움직임이 좀 지루하게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는 여기서 들어왔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시장을 지켜보면 된다. 여기서는 뭘 하는 구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구간은 이러한 저점을 못 잡은 사람들이 그냥 아웅다웅 하면서 고래버리지를 통해서 이러한 놓친 기회를 만회해 보려고 이제 애를 쓰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러한 움직임들은 이제 그냥 가격 범위 구간 내의 움직임이다라고 이제 접근하셔도 충분하고 주요한 이탈의 기준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의 이제 이후 움직임에 대해서 상승이 좀 깨어지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28,145를 이제 정확하게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어제 단기적으로는 한 차례 저점을 낮추는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29,500이 가격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구간이다 라는 거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차례 저점에 대한 갱신 없이 자, 이러한 저점 신호의 등장 이후에 이 라인 구간에서 움직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전환선 위로 캔들이 올라서며 구름으로 당겨질 경우 그러한 움직임의 상승에 대한 컨펌은 3822 위에서 가격이 좀 놀아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4시간봉 전환선이 종가로 이탈되지 않는 것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그런 상승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까지 체크하신다면 단기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무리 없이 접근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길고 지루하게 진행되었던 이러한 조정에 대한 시간론적인 황금비를 보았을 때 현재 지금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구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이러한 분기점이 진행될 때까지 추가적으로 이 범위 구간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분기점들마다 가격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끌고 간다고 하면 충분히 이러한 구간을 끌고 갈 수 있는 구간으로서 결국 우리는 이러한 분기점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어떠한 가격 범위 구간을 벗어나는 움직임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자, 이러한 추세 기반 피보나치 시간의 0.618 구간 이 구간이 약 시간적으로 따진다면 22일에서 24일 그 사이가 됩니다. 자, 그러한 구간은 알트의 시총 차트의 분기점이 되는 구간이기도 하므로 자, 그러한 구간을 어떤 주요한 발산이 나오는 시점으로 좀 체크해 볼 수 있겠고 자, 그러한 시점에서 나오는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좀 주목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까지 좀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시간론적인 관점에서 이제 이러한 시간들을 좀 주요하게 체크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범위 구간 내에서의 움직임일 때 레버리지 포지션이 점점 늘어나고 과열되는 이유가 비교적 이제 천장과 바닥이 뚜렷해서 그렇습니다. 이 박스권 안을 발라 먹으려고 여전히 아웅다웅 하는 것인데요. 자, 이러한 움직임, 이제 분기점에 가까워질수록 이제 어떤 분기점에 지나가고 이제 그러한 곳에서 추세가 터지게 될 경우에 자, 그런 레버리지 포지션은 이제 한 번에 갈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만큼 이런 분기점에 가까워질수록 그러한 너무 이제 고레버리지 포지션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단기적으로 거래소의 입금의 고래 비중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구간에서 의도적으로 매도 압박을 한 차례 만들 가능성이 좀 늘어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자, 이제 그런 가격의 상하방과 별개로 어떤 가격적인 변동을 만들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염두에 둘 수 있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거래소 내 고래 입금의 증가를 이끄는 현재 거래소로의 이제 움직임이 근원이 되는 물량이 이제 좀 비교적 장기 보유자들의 물량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신경 쓸 필요는 있겠다라는 것이고, 자, 어떤 움직임이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이제 지지 기준들과 어떤 가격적인 레벨들을 체크하신다면 뭐 대응에는 전혀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약간 낮아지면서 알트코인들의 순환매 장세가 이제 단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결국 이제 지금 이런 도미넌스가 완전히 낮아진 것이 아니고 어떤 기준을 이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비트코인이 큰 변동성이 나올 경우 알트코인은 강하게 흔들릴 수 있으니 알트코인 매매를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좀 배트를 짧게 잡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휴가를 갔다 온 건 아니었지만 며칠 그래도 좀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온 만큼 시장을 계속 면밀히 좀 관찰할 생각이고요. 여러분들께 이제 계속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전달하기 위해서 매일 업로드하는 영상 콘텐츠와 텔레그램 브리핑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상 초입부에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고 비 피해 없으시길 다시 한번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걱정 없이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이보셨습니다.